눈 위가 꺼진 분들은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어디 아파 보여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나는 분명히 잠도 잘 잤거든요.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뭔가 퀭해 보이는 거죠. 눈 위가 푹 꺼지니까 사람이 좀 마르고 지쳐 보이는 느낌? 20, 30대 분들은 젊은데 왜 이렇게 아파 보이죠? 이 얘기 많이 하고요. 40대 이후 분들은 갑자기 훅 늙어 보인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오전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은 눈 뜨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사진 찍으면 눈이 반쯤 감겨 보이는 느낌. 쌍꺼풀 수술 예전에 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눈이가 갑자기 푹 들어가 보인다. 이런 케이스도 정말 많고요. 오늘 영상에서 딱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눈이 꺼짐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내 케이스는 어떤 해결이 맞는지. 괜히 남들 따라 필러 넣었다가 후회하지 않게, 괜히 지방 넣었다가 과해지지 않게 내 눈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눈 위가 꺼졌다고 해서 전부 같은 이유는 아니에요.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치료도 헛수고가 됩니다. 원인은 딱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유전형, 두 번째 수술 후형, 세 번째 노화형. 먼저 기본 구조부터 간단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눈 위에는 지방 주머니가 있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눈을 360도로 감싸고 있는 쿠션 같은 존재라고. 이 쿠션이 적당히 차 있으면 눈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약간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눈이 오히려 돌출돼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눈이 약간 좀 푹 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전형. 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아니네요. 유전형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10대, 20대인데도 눈두덩이가 얇고 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경우는 노화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수술 후형. 그럼 수술이라면 쌍꺼풀 수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할 때 지방을 꽤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그때는 눈이 이제 통통하니까 괜찮았죠. 근데 10년, 20년 지나면은 자연 노화까지 겹치면서 그 뺐던 그 자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노화형. 이건 우리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유형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안구를 담고 있는 눈 주위의 뼈, 이걸 안와라고 하는데, 안와가 점점 흡수가 되면서 공간이 넓어져요. 그 빈 공간을 지방이 채우려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눈이 깊어질수록 눈 뜨는 근육은 더 힘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피로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눈이 꺼짐을 단순히 보기 싫다로만 생각하시면 반은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눈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마찰인데요. 조금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은 구부리는 근육이 있고 피는 근육이 있죠. 근데 눈은 달라요. 눈은 뜨는 근육이랑 감는 근육이 같은 공간에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쿠션, 즉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눈 위 지방이 줄어들거나 폭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근육 사이에 완충작용이 줄어들어요. 눈을 뜨고 감을 때 이 근육들 사이에 마찰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반복이 되면은 눈이 점점 피곤해져요. 제 주변에도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눈이 또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는 덜 피곤하니까 괜찮은데 하루 종일 눈을 쓰고 나면은 이게 마찰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눈이 천근만근이에요. 사진 찍으면은 자꾸 졸려 보인대요. 눈 뜨는 게 귀찮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유전은 사실 못 바꿔요. 근데 진행 속도는 분명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눈이 꺼짐은 단순히 살이 빠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근육, 인대, 피부가 같이 일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여기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기계적인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자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운동해라, 이거는 기본이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눈 비비지 마세요. 이겁니다. 특히 이렇게 렌즈를 뺄 때, 알러지 올라올 때, 피곤해서 눈 침침할 때, 화장 지울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눈 마사지 같은 것도 안 좋나요? 아니요. 이렇게 지그시 가볍게 압박하는 눈 마사지는 너무 좋아요. 단 강하게 문지르는 거는 안 됩니다. 건조해서 비비는 거면은 인공 눈물을 먼저 쓰세요. 알러지 때문에 비비는 거면은 알러지 치료부터 하세요. 눈이 꺼짐이 걱정이 된다면 눈 만지는 습관부터 끊으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1단계예요.
눈꺼풀 꺼짐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심한 분들은 병원에서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간단하죠. 비어있으면 채워야죠. 그냥 메꾸기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필러입니다. 이제 필러는 간단하게 말해서 수분을 덩어리로 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꺼진 부위에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 필러가 꺼진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면서 눈을 편하게 뜨고 감을 수 있게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장점은 시술이 간편하고 문제시 간단히 녹일 수 있다는 점, 단점은 흡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방 이식도 가능합니다. 지방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끌미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볼륨도 채우지만 윤활제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눈 위 지방 이식 이야기 시작하면은 다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눈이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눈 위에 있는 게 지방이 흘러내려오면서 눈이 더 처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부터 정리할게요. 눈 위 지방은 양이 아니라 소량, 층, 깊이가 전부예요. 한 번에 쭉 짜놓는 시술이 아니에요. 아주 소량씩 여러 포인트로 나눠서 얕게 깔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띠처럼 보이거나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는 많이 넣는 게 실력이 아니라 적당히 적게 정확하게 넣는 게 실력이거든요. 과하게 들어가면은 교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러워지지만 과교정이 되면은 볼록해 보일 수가 있고 그 경우 일부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방 유종처럼 흉터성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지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과하게 일어나면서 딱딱한 결절처럼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빈도는 높지 않지만 가능성은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교정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넣는 것보다 안전하게 나누어 넣는 것을 우선으로 봐요. 눈 위는 과한 게 예쁜 부위가 아니니까요. 오늘은 꺼진 눈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부터 과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눈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자.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